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학생대상 진로 진학 아카데미를 먼저 문을 열게 된 저는 정명훈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실제로 오픈된 공간에서 해청관이나 좀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뭔가 느끼면서 만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500명 이상의 모임은 아직까지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자, 뒤쪽에 화면이 잘 보이는지 한번 여러분들 시선 한번 주시고요. 자, 눈길 한번 주세요. 그리고 자, 소리나 이런 부분들, 자, 우리 멀티 담당 학생들 꼭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몇 초 뒤에 시작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자, 마음 좀 갖춰 주시고요. 왜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진학 얘기를 하지? 라는 부분에 일단 물음표 한번 달고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생대상 진로 진학 아카데미 1차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4개의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오랜만에 지금 여기 설레몬시를 쓰고 있어서 자,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 한번 확인하고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녹화 잘 되고 있니? 자, 잘 되고 있답니다. 자, 내용으로 여러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여러분들 4개 메뉴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죠? 자, 일단 먼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직까지 변화되고 있는 트렌드나 그리고 용문에서 어떻게 내가 대학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관한 부분을 명백하게 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막 듣다가 고민하게 된 그 결과가 이러한 진학 관련된 토크입니다. 자, 오늘 4월 8일 날 여러분 진학 종합적인 얘기를 듣게 될 거고요. 선생님과는 비교되지 않을 여러 진학의 역전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현재 고3 담임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현 혹은 지난 고3 학년부장 선생님께서 여러 사례들을 들고 나오는 두 번의 시간, 마지막에 여러분 2학기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들 성적을 어떻게 분석하면 제대로 이해하는지 이런 후회 없는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어떤 데이터 제공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영상을 통해서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용문의 색깔이 만약에 초록색이라면 그 초록색의 이야기들 가장 근접한 얘기라 나름의 강점이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맨 왼쪽에 오늘 4월 8일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 뒤에 지금 불금인데 굳이 이런 무거운 걸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막 휴대폰을 만지작 친구들이 보이지만 그건 여러분 주말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통능템 치고 한번 들어봅시다. 교내 입시 릴레이 강연을 한다고 해서 브로셔나 이런 부분을 봐왔는데 왜 하는 걸까요에 대해서 일단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학교 내에서의 활동들을 가지고 여러분 대학으로 접근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흥미롭고 집중력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말대로 새끈한 그런 여러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지만 실제로 항상 보고 나면 이게 나를 위한 건가? 물음표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나마 조금 느낌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하다고 여러 진학생님들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 나름의 깊은 뜻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더 앞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믿는 거죠. 자, 첫 번째 왜 학교에서의 릴레이 강연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들 여러분 중에는 그냥 정시, 몸의 어떤 그냥 성적이 나오는 대로 대학을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소위 말하는 결과만 보고 가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용문은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게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그리고 지난 판례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쌤이 7년 정도 고3 진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 이후에 여러분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걸 준비하게 되는 과정들을 볼 때도 역시 대부분의 퍼센티지는 수시 6개와 그리고 정시 3개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그 수시가 중심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실제적인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자 데이터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현재 입시는 단 한 번에 의해서 끝나게 되는
이런 입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블록을 쌓듯이 벽돌을 쌓듯이 진행되는 과정 중심적인 그런 과정들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실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 시간들은 1학년의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학년들의 경우는 23,000시간, 아마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15,000시간 정도가 남았을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보내게 된다면 여러분 굉장히 그 결과는 뻔해 보이고 실제로 핵심을 모른 채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거라는 그런 나중에 어떤 회한이 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쌤이 오늘 말하고 싶은 부분들은 여러분의 수업, 여러분의 동아리,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학교 진로나 자율 여러 시간들을 이런 여러분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리고 선생님들과 교류하는 시간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좀 설득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강연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여러분에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굉장히 전에도 쌤이 했던 그런 화면이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를 많이 망친 2학년들의 경우, 또는 앞으로 있게 될 여러분 학교 시험을 봤었을 때 시험을 잘 못 보게 되면은 이제 나에겐 수시가 없어, 정시로만 해야 되겠네, 학교에서 주인공이 되는 과정을 포기해 버립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보이고 본인은 과감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생님 봤을 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의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실제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곧 앞은 교과 영역의 개념이 될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 종합 전형에 관한 개념이 됩니다. 갈수록 여러분의 데이터,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스토리들이 대학에서 주목하는 요소들로 더 커져갑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빨리 포기하거나 빨리 본인의 현실이 실제로 수능에만 맞춰지는 것이 아닌데도 너무 빨리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이걸 역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고 싶은 취지입니다. 세 번째, 학교를 좀 활용합시다. 용문 승률의 비결, 역시 그 승률의 대부분은 수시에서 등장합니다. 이 속에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 바로 콜라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여러분 바라보는 시선은 아마 그렇게 곱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여러분들 어떤 숨겨진 비기를 갖춘 채로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는데, 그 어떤 강력한 무기를 실제로 자극하고 꺼내는 사람은 실제로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곧 선생님들의 어떤 문제로만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내기에는 여러분의 결론이, 여러분의 결과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을 꼰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뭔가 숨겨진 내공의 장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역시 앞에 서 있는 학생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담임 교사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어주죠. 결정적입니다. 선생님과 여러분들 갈등하지 마세요. 물론 할 얘기는 해야겠지만, 교과 선생님들은 여러분에게 500자의 교과 세특을 갖고 있고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그룹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십니까? 소통하고 계신가요? 충분히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고 있나요? 여러분의 기록을, 그리고 여러분의 역량을 같이 키워나가고 있나요? 그게 용문의 강점인데도 아직 여러분 문을 닫고 있다면 오늘 좀 생각을 바꿔봅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강의가 있게 된 의미, 자, 선생님들 속에는 굉장한 전략가들이 많습니다. 굉장한 여러분들, 기능을 가진 분들을 선생님도 역시 볼 때마다 저 선생님이 저런 걸 저렇게 특화되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자, 선생님들을 여러분 깨우세요. 선생님들에게 문을 두드리세요. 선생님 주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이런 사람인데,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히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게 쌓여가게 됩니다. 자, 요거 선생님 믿으셔도 좋아요. 자,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한 것들이 있다는 말씀, 확신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오늘 선생님의 강의는 제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바로 용문고 입시 핫 이슈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선생님이 독단적으로 이 제목을 고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 좀 질문을 많이 하거나 개인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들에게 뭐가 궁금하니? 라는 부분, 혹은 너는 뭘 잘못 알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얘기하다가 한 7가지를 선택해 봤는데, 어떻게 제목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지루하다고요? 자, 잠 한번 깨고 들어갑니다. 자, 7교시라 여러분의 현재 신체 리듬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을 여기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 시작은 좀 다르길 기대하는 건 선생님의 잘못은 아니겠죠?
자, 어떤 게 7가지가 있는지 메뉴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여러 가지 메뉴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자, 둔탁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7개의 소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갈 만한 게 하나라도 있다. 그러시면 여러분 오늘 얘기 듣기. 오케이? 물론 여러분 중에 저는 예술 체육 쪽을 지향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네요. 그런 얘기 앞으로 준비할 겁니다. 자, 이걸 베이스로 그 내용을 들으신다면 좀 더 체계적일 것 같은데요. 자, 속는 셈 치고 한번 따라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하얀 색깔 보이는데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궁금함이 물음표가 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자, 맞다고 말해주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요 내용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시영이다. 자, 1, 2학년들의 대상으로 한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1학년들이 난 정시, 난 정시파, 마치 어떤 종교의 한 그치? 개파, 종파처럼 너무 빨리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심리는 이해합니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거나 또 학교 내시는 굉장히 귀찮죠. 그때마다 여러분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런 어떤 리듬을 타야 되니까 텐션이 계속 자주 바뀌니까 뭐 너무 힘들죠. 그리고 정시형이라고 말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좋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잘 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정시형 하면 떠오르게 되는 건 주로 나보다 훨씬 높은 데를 지향하게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들어도 우리 아들이 수능으로 거길 가려고 하는구나. 현재는 잘 모르겠지만 간다니까 널 지지하마. 이렇게 현실을 조금 벗어난 그런 판타지형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얘들아 쌤이 좀 이 상황에서 나름의 근거를 갖고 얘기를 좀 해볼 테니까 뭐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일단 정시 현실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정시 물론 여러분 지금 40% 이상을 지금 달리고 있죠. 정시 시대라고 막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화면을 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자, 서울 시내 14개 대학들의 주요 정시 합격생을 들여다보면 좀 많이 무서워지지 않나요? 자, 메인이 여러분 재학생이 아닙니다. 졸업생들 합격자들의 비율을 보게 되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기조가 많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작년엔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비슷합니다. 자, 정시로 들어온 친구의 여러분 평균은 35%가 정시로 여러분들 정시 합격생 중에서 서울시내 14개 대학의 정시 합격생의 평균적인 숫자는 35%인데 얘네들은 어마어마하죠. 건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만약에 100명을 정시로 받았다. 그럼 73명, 4명이 여러분들 재수생입니다. 재학생이 오히려 마이너라는 거죠. 그죠? 다른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보게 되면 뭐 성대나 여러분 숭실대 같은 경우도 역시 비대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모르셨나요? 정시 40%니까 오케이, 난 정시, 난 메인 로드로 갈 거야. 그 속에 여러분 자리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다시피 정시로 가려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난 정시로 서울대 3개, 4개 뭐 이 정도로 여러분 틀려야 되죠. 뭐 전체 문제에서 국수탐에서 고대 연대 뭐 6개 안선으로 틀려야 됩니다. 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쵸? 굉장한 살얼음을 걷습니다. 특히 작년같이 불수능이 나왔을 때 여러분 자신 있어요? 자, 상위 6개 대학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무래도 뭐 소송한 개념으로 가게 된다면 7, 8개, 뭐 중경외시까지 가게 된다면 10개, 11개. 여러분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자, 이런 여러분 개수를 단 하루에 여러분 결정하게 되는 시기에 모든 걸 맡긴다? 너무 모험 아닙니까? 앞에 수시라는 부분에 6개 카드를 긴 시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용문이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질과 배경을 갖고 있는데 굳이 한 방향으로 여러분이 준비한다는 것 자체 역시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모험성을 주고 있지 않나요? 그게 멋있나요? N수생의 비율 서울대, 고대, 연대를 보게 되면 훌쩍 여러분 60%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는 2019년도에 맞춰 있긴 하지만 보이시죠? 60%를 다 넘어와 버렸습니다. 2020년, 2019년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대가 60% 정도 재수생의 비율이 되고 있고, 역시 오른쪽 도표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죠. 노란색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들. 여러분이 2년 뒤에 혹은 1년 뒤에 여러분 3학년이 됐었을 때 6월 모평을 보게 되면 이 현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난 분명히 스텝을 분명히 위로 올렸는데 왜 나는 등급이 떨어지지? 왜 표점이 떨어지지? 그때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봅니다. 황폐해져 있는 나의 생기부, 나의 내신, 이걸 보게 되죠. 아차, 병행할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들 뭐 끝장이죠. 그죠? 교육과정 평가원 교과평의 매번 수능 기본적인 표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안정돼 있나요? 자, 늘 본인들은 시험을 잘 냈다, 그리고 취지에 맞게끔 냈다라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죠? 항상 보면 이런 등폭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수험생들은 믿지 못할 수능이라는 개념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수능은 중요합니다. 쌤은 지금 수능 no 그리고 그냥 학교 내에서의 활동들을 여러분에게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병행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여러 가지 수능에 있어서의 레벨 변동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정되어 있지 못한 모델을 여러분이 나의 메인이라고 가져간다 아니면 just 정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대학은 누굴 뽑고 싶어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수한 학생입니다. 우수한 학생. 그리고 뽑아놨더니 그곳에 있는 학생을 뽑고자 합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가장 많은 학생들 반수와 재수로 빠지는 친구들은 어떤 전형일까요? 정시 주형입니다. 한 문제 더 맞추면 난 도전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유민처럼 아니 보스피플처럼 여러분 왔다 갔다를 해댑니다. 대학 교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물론 우수한 학생이고 똑똑한 학생이죠. 하지만 뽑아놨더니 나와 함께 하는 학생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장 원하는 친구들이 바로 학생부 종합 유형입니다. 다시 내용을 바꿔볼까요? 서울시내 14개 대학의 비율만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정시가 가장 강해졌습니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성적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죠? 그 하나로 끝난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36.2%까지 여러분들 자리를 내어주었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이 준비하는 근거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전형입니다. 나름의 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라는 부분은 학종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정시와 내신이란 비중이 지금 합치게 되면 굉장히 큰데요. 숫자에 의한 여러분 대학 합격 자체의 비중은 무려 54%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시 42.9%에 아까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서울시내 14개 대학만 해도 35가 여러분들 재수생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재학생의 쿼터는 뭐다? 35%를 빼버리게 되면 실제로 28, 29 정도 굉장히 다운됩니다. 여러분의 그게 차이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그냥 나는 내신만 좋으면 대학을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이 속에는 항상 최저 등급이 있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 그 속에 이제는 뭐까지 들어왔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서류까지 포함하는 추세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과연 여기 보이는 이 숫자가 온전히 그 숫자일까요? 누가 그래요? 아니죠. 그죠? 그게 전부일까? 또 있습니다. 보다시피 동그라미가 2개 보이는데요. 정시는 불안정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가나다. 다 전형을 빼버리게 되면 가나에 여러분 목숨을 걸게 될 텐데 자, 2개의 전형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고3을 결정한다? 하지만 시험은 늘 불안한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이 종합전형을 싫어하는 이유? 귀찮아서 너무 짜잘하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난 남자인데 너무 쪼잔해 보여. 난 그냥 큰 길을 갈 거야 라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결론이 나와버리죠.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너무 긴가요? 선생님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이런 두려움이 생기나요? 자, 다음 서울대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자, 잠 좀 깨고 자, 집중 더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이야기를 통해 다른 대학들의 파급 효과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상한 이야기가 써있죠. 화면에 보면 서울대 수시? 아니야? 생기부가 왜 정시랑 나와? 자, 입시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미 기사를 통해 접했죠. 그죠? 쌤도 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 서울대가 국가의 방침을 어긴 게 아니라 유도리 있게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회했습니다. 역시 똑똑한 학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19일 날 발표를 통해서 충격적인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요. 자,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위에는 수시, 밑에는 정시.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수시에 직윤과 일반이 있는 건 여러분 당연히 알 것이고 근데 수능 위주 전형 속에 직윤과 일반이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를 선생님이 엔터를 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알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 지금 저 서울대 안 가요. 서울대 가고 싶지만 멀어요 하는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가 바뀌면 딴 학교들 거의 따라갑니다. 보세요. 여기에 충격을 받죠. 자, 역시 대표적인 부분은 동그라미 2개를 쳐보게 되면 여기죠. 그죠? 수능 정시인데
자, 지역 균형에 여러분들 수능 60% 속에 교과 평가 40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느낌 오지 않아요? 이게 뭐겠어요? 생기부일까요? 생기부에서 가장 넘버원 뭡니까? 교과 세트, 그 숫자, 이 과의 가장 중요한 그런 과목의 성적 더하기 서술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정시까지 여러분들 생기부가 넘어왔어요. 일반 전형은 좀 다르죠, 그죠? 여기 보게 되면 20점을 넣는다는 거지만, 여러분 서울대 같은 경우에 20점이 적은 비중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합불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거라는 점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 뭡니까? 이 서울대의 영향은 아직까지 정시까지 넘어오진 않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수시의 교과 선발에 관련된 부분인 것 맞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기부 정시까지 기타 대학들이 넘어오진 않았지만 나머지 13개 대학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생기부의 교과 전형 속에 여러분들 뭡니까? 넘어가면 안 되지? 자, 뭐가 왔다? 바로 이렇게 서류들이 이렇게 서서히 잠식되고 있습니다. 건대, 그리고 성균관대, 경희대, 고대, 동대 같은 경우가 이미 올해부터 서류를 교과 전형에 넣고 있죠. 왜 넣겠어요, 여러분들? 왜 넣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학 교수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했거나 여러 가지 대학 수학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대학 와서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 스토리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교과면 여러분 당연히 성적 아니에요? 근데 성적 100이었잖아요, 원래. 학생부 100이었어요, 원래. 근데 이렇게 여러분 서류 30을 따로 띄고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생기부는 보통 이제 생기부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 깜깜이잖아. 그거 아빠 찬스, 엄마 찬스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 충분히 쓰잘데기 없는 부분을 걸러내는 그런 어떤 필터링을 해온 요소들로 충분히 보세요. 중요한 건 사라진 게 아니라 굉장히 응집돼 있다는 겁니다.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여러분들 굉장히 단편 소설로 흥미롭게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이거 쌤이 몇 년 전에도 여러분들 학부모님들께 보여줬던 내용인데, 자, 종합전형의 평가표입니다. 최근 걸 봤는데 크게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어요. 보면 일단 1번 내신 성적이 아니라 변화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까 쌤이 보여줬던 거잖아요. 눈땡이처럼 커져가는, 학기가 진행될수록 더 커져가는 요소들 바로 이해죠, 그죠? 다시 말해서 학업 성적 향상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를 폭망했다. 다음에 잘하는 얘기입니다.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종합전형인데 어때요? 여러분이 봤을 때 희망의 요소 아닌가요? 그냥 옷에 뭐가 묻었으니까 나는 이 옷을 벗고 그냥 정시의 날개를 가지고서 날을래. 어디로 날아갈 건데? 자, 그런 부분. 두 번째, 이런 요소들 점수로 그대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합적인 평가에서 이것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이렇게 쏙 들어가서 그 아이의 정성적인 부분을 뒤집어 줍니다. 이게 여러분들 용문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고에서 여러분의 귀차니즘이 없다면 극복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눈을 밑으로 너무 깔고 있죠. 화면이 밑에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원래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카메라인데 좀 부조합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혹시나 뭐 졸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읽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거 오해예요. 선생님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눈은 굉장히 크게 뜨고 있는데 작게 보여서 속상합니다. 눈 큰데. 자,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죠? 자, 합격을 했던 우리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가게 되는 대학들인데요. 보다 보면 여러분들 결국에 교과 전형과 혹은 학추 전형과 구분되는 종합 전형에 있어서 합격선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에이 이거 선생님 뭐 자사고 특목고잖아요. 걔네 비중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 10% 안선입니다. 5% 안선. 고작해 여러분 고대 11%. 자사고와 그리고 특목고입니다. 제외하고 나는데도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교과 전형, 이 교과 전형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이거 지금 나오시나요? 1.702 경희대학교 합격했다. 막 짜릿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여러분들 5, 6번 대학이 됐었을 때 그 짜릿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한대학 자체도 여러분 신한대학 물론 뭐 굉장히 적은 인원을 뽑는 신한국인 전형이긴 하지만 3.99로 가게 되는 충분히 여러분들 데이터를 준비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인데 물론 뭐 학생부 숫자에 적용하는 과목이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비록 몇 개 과목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스스로에게 나를 초점으로 본인이 가고 있는 길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국대학교 대표하는 두드림 전형을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보다시피 물론 대부분이 3.0 안쪽으로 해서 여러분 거의 70% 이상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국대학은 여러분 3등급 안쪽 대학인 건 맞죠. 하지만 여러분 보다시피 3에서 6등급 사이에도 인원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5% 내외의 여러분들 특목고 자사고 인원을 빼고 나더라도 여러분 20% 정도의 인원들이 보인다. 선생님이 이 동국대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마다 정성적으로 본인의 스토리를 꾸준히 준비해왔던 여러분 바로 1학년 때부터 바로 여러분 2학년 때부터 준비해온 친구들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왜 이거 안 드십니까? 맛이 없어요? 왜 남에게 줍니까? 그거 드시란 얘기입니다. 성적의 그 외줄타기를 하지 마시고. 네 번째 이야기. 이거 나올 줄 알았죠, 그죠? 쌤 추천서 사라졌고 올해 3학년들이 자소서 끝. 지금 여러분들은 자소서가 없는 1세대, 2세대들입니다. 글자 수 계속 줄어들어요. 일단 글자 수가 없어질 것 같아요. 영자가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생기부 몰락을 혹시 누군가가 얘기했다면 아마 학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정시만 해야 되니까. 그래야 학원을 오래 다니니까. 생기부 몰락을 누가 얘기했다면 당신이 몰락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생기부는 계속해서 사이즈가 줄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실 것이고 실제로 쌤도 느꼈지만 예전 생기부는 너무 쓰잘데기 없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쌤들도 어떤 피로감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 학생을 알고 싶은 정보는 정해져 있는데 쓸데없는 것들이 계속 여러분들 그림자가 생기면서 그 친구를 파악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잘 바뀌었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제 여러분에게 생기부는 두 가지 곧 그 소위 말하는 종합의견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서 보게 되면 탑3로 바뀝니다. 현재 1, 2학년의 자소서의 탑3 느낌 오지 않아요? 뭐겠어요? 세 가지입니다. 교과 세트 5학기를 합치게 되면 23,000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과를 몇 개 듣는지를 평균적으로 냈을 때 그렇습니다. 정규 동아리 5개 학기 500자씩 2,500자 굉장한 게 들어가게 되죠. 혹시나 여러분 정규 동아리 활동을 지금 그냥 막 나는 A라는 전공으로 가는데 나는 G라는 그런 어떤 전공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No. 자, 좀 다르게 생각합시다. 거기서 뭔가를 창출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정규 동아리 이미 정해버렸다고요? 그 속에서 다른 소재를 만들어내야겠죠. 그죠? 좀 더 강의를 빨리 했어야 됐나요? 진로활동, YMAX, 꿈나금, 학교에서 있게 되는 여러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강연자들이 등장하게 됐을 때 그런 활동들 진행해 보세요. 학교에 여러 가지 행사가 부족하다면 여러분이 진로활동 시간에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것을 준비해 보시고 담임쌤에게 제가 이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멘토가 되는 사람의 강연을 5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이 영상들에 관한 정리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안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활동들을 많이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중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여러 전공 특화 활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리세요. 그러면 이 3,500자가 굉장히 새끈해질 겁니다. 학생부 자녀 항목들을 보게 되면 역시 아까 선생님 방금 얘기한 대로죠. 역시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생활기록부의 넘버원은 바로 최강의 임팩트, 최강의 스페이스, 바로 교과 세특입니다. 서울대가 아까 얘기했던 정시로 옮기게 된 대표적인 이유죠. 종합의견은 담임쌤의 미니 추천서입니다. 담임쌤하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안 좋은 이미지를 서로 나누지 마세요. 결국에 연말에 있게 되는 여러분 자기 추천서에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담기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모습들을 보이지 못했고 어떤 결과를 만들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과대 포장한다면 선생님이 소설가가 돼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이는 역시 자동 진로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율활동 그리고 동아리 그리고 진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역시 이 부분은 굉장히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를 얼마나 다양하게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중에는 공부는 굉장히 잘하는데 학교에서 뭔가를 한다 와라 신청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쪼잔하게 왜 저길 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보이는데 그게 멋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과 닿는 부분과 교집합이 보이면 과감하게 참여하세요. 오케이? 그걸 기록하게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어떤 보고서나 아니면 참관록에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시피 파란색과 초록색이 보이죠. 오른쪽 위에 그죠? 내 역량 공간과 그리고 담임교사 조합의 영향이 있는데 내 역량 공간은 주로 이런 곳이 되겠죠. 그죠? 진로활동, 교과활동, 동아리, 탑3 그리고 담임쌤과의 조합되는 부분들은 여기 보이는 종합의견 그리고 자율활동입니다. 이 부분을 대학은 주목해서 봅니다. 왜? 자소서와 그리고 추천서가 없으니까. 담임쌤이 얘를 어떻게 봤나? 제일 먼저 열어보는 것이 당연히 이 종합의견이겠죠. 봤더니 그냥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뭐라 그럴까? 협력에 있어서
너무 고민이 많으며 갈등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우회적인 표현들. 대학은 압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들. 서울 시내를 대표하는 서울 그 14개 대학을 대표하는 물론 지금 수도권에 대표하는 대학 가천대도 보이고 있고 아주대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종합 전형을 대표하는 브랜드 파워입니다. 얘네들의 교과의 영향력은 서울대 정도, 서강대 혹은 성균관대 정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과가 전체적인 여러분의 평가의 한 일부입니다.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나는 종합을 포기한다. 그게 여러분 모순인 걸 보여주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까 보여줬던 부분이죠. 교과 선발 방식, 교과 전형에 여러분들 이렇게 서류가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만으로도 여러분이 서류를 포기하고 있거나 서류에 여러분 게으르다면 서류는 쪼잔한 애들이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결과는 쪼잔해집니다. 자, 교과 전형 속의 학종의 영향력을 느껴보시기 바라고 이것은 여러분 계속 퍼져가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재밌는 소재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요 정도 한 24분 정도 지나가고 있나요? 자, 다음 내용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은 좀 싫은데요? 마룬5의 썬데이 모닝이 나옵니다. 일요일이 다가옵니다. 오케이. 자, 일요일 아침을 기대하는 그런 짧은 가사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오프닝이에요. 뒤에 또 대단한 어떤 그 전투력의 장수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문을 열어 제끼는 부분이라 선생님이 좀 가벼워 보이긴 하죠. 그죠? 선생님이 무겁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다음 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일단 문을 살짝 열고 있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기를 바라고 또 선생님이 지금 가장 기대하는 건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책상 밑으로 향해 있지 않고 지금 별로 이상적이지 않는 얼굴을 가진 분에 대한 그런 여러 자료들을 지금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듣고 있기를 부디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이진 않지만. 자, 5번째 주제입니다. 저 대학 학과 너무 컷이 높아 못 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난 데이터들이 여러분들 포털 어디가라든지 여러분들 웬만한 엑셀 파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 가면 여러분들 그 자료실에 들어가게 되면 입학 자료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학과의 50% 컷 혹은 평균 70% 컷 혹은 실제로 컷 아니면 등록자의 평균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해를 하나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이거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2000년에 여러분들 무려 수능을 본 친구들이 무려 90만 대군이었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하지만 무려 반토막 이하가 됐죠. 그죠? 42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2학년들은 38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려 4만이 줄고 있죠.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그 급관 여러분 등급의 인원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줄죠. 그죠? 쉽게 말하게 되면 작년에 받았던 선배들의 등급을 받기는 쉽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는 작년 데이터란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데이터의 변형과 데이터에 있어서의 완화를 가져오지 않은 채로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그래서 정시나 아니면 그냥 성적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리는데 자, 화면이 좀 흐리긴 한데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약간 하이라이팅을 했습니다. 내신 등급별 인원 변화 당연히 줄어들죠. 그죠?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본인의 현재 받은 데이터가 실제로 뭡니까? 좀 더 위로 상향된 평가를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곧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등급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부분. 이건 여러분들 내신 얘기고 수능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여러분 등급대 인원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의 데이터들에 여러분 플러스 알파를 가한 채로 여러분을 좀 더 평가를 좋게 해줘야 되는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쉽게 본인을 판단하지 않는 데이터로 가고 여러분이 앞으로 점수나 성적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본인에게 플러스 알파 더하기 그리고 점진적인 어떤 향상 그 두 가지가 여러분들 양쪽에서 여러분들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본인을 규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고대 일반고 합격은 2.0 이내로 들어야 되는가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역시 많이 물어봤었고 실제로 선생님의 정답은 혹은 답변은 yes, no, no. 그렇죠? 다음 화면으로 볼까요? 이것만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아요?
자, 색깔을 칠해보게 되면 3점대 혹은 4점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죠? 평균으로 보더라도 혹은 컷점수 혹은 하위 70 혹은 상위 70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분들 4점대 아이들의 분포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3점대, 4점대. 물론 여러분 이렇게 반박하겠죠. 특목고 자사고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고대 작년에 여러분 특목고 자사고 인원 11%. 그 사이에 여러분들 뭐다? 굉장히 높은 교과 성적 사이와 그리고 특목고와 자사고의 뭐 5등급, 6등급대 아이들 사이에 들어있는 일반고의 그 인원들. 그건 여러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주인공은 일반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대한도로 2점대 붙이면서 고대 접근, 최대한도로 3점대 붙이면서 A라는 대학 접근, 이런 여러분의 그 접근과 향상과 점진, 이런 부분에 대한 배수진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얘기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동국대 얘기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병행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 하나를 놓지 말라,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6번째 내용으로 갑니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특히 2학년들. 1학년 제가 아니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1학년 망쳤어요. 저에게 그래서 교과는 어렵고요. 따라서 종합도 어렵고요. 남는 건 정시로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모의고사 잘 나오지 않는데 걱정이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모의고사를 준비해서 이런 높은 대학 간다 그러니까 일단 저를 많이 축복해줘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님도 좋아해요.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죠? 아까 보였던 그림이죠. 그죠? 이 그림은 실제로 11%예요. 서울 시내로 보게 된다면 실제로 교과 전형의 유형들입니다. 교과 전형으로 가실 거예요. 교과 전형은 어떤 역할을 하죠? 수시 6개를 쓰게 될 때 이게 5번, 6번이라면 5번, 6번에 여러분들 뭡니까? 정시 여러분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 교과 전형 마지막 5, 6번 대학을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마지노선이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된다? 1, 2학기를 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2학년인데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가기에 너무 험난하다. 어떤 길? 수시로 가기에.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게 현실이고 이게 여러분 용문에서 특히 인서울권이든 아니면 수도권이든 가장 많은 압도적인 합격생을 배출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36.2%가 용문으로 바뀌게 되면 90%를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 던지는 얘기들, 종합전형. 곧 여러분들 1학년들이 얘기할 바는 아직 아니지만 우리 1학년들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1학년 1학기를 잘 못 봤다, 뭔가 아직까지 색깔, 용문고등학교의 평가 시스템에서 색깔을 내가 잘 파악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이 그림을 생각하세요.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학년들 굉장히 1학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스토리를 이렇게 큰 파이로 여러분 준비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신을 망쳤어? 자, 그래서 여러분을 종합적으로 봐주는 그런 망원경이 필요한 거죠. 대학이 여러분에게 들이댈 넓은 망원경, 좁은 망원경이 아니죠. 마지막 1번째로 갑니다. 7번째. 자, 지금 시간이 쌤이 지금 예측한 시간은 거의 한 30분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37분에 한번 끊어보려고 쌤 도전. 나는 용문고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 진지한 질문입니다. 용문고를 휘젓고 있는가? 여러분이 용문고를 선택하게 될 때 아마 여러분 잘못 뜬걸봤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이 학교 온 친구들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자유로운 어떤 규정이 많아서 왔다라는 친구들은 이제 예외겠지만 용문고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대다수의 기대치는 잘 만들어준다. 면접이든 아니면 서류든 사실입니다. 쌤이 좀 낯뜨겁긴 하지만 최근 연도의 입학사정관이나 아니면 대학 관계자들과의 어떤 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을 받아보게 되면 용문고는 계속해서 서류가 좋다. 그리고 면접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시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쌤들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 기대치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거. 기대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걸 망각하지 않았다면 용문고를 제대로 활용하는 부분에 관한 얘기를 살짝 해볼까 합니다. 방금 얘기한 부분이죠. 자, 우수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류, 면접, 언어와 그리고 기록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쌤이 다 적어보진 못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록들을 많이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다. 여러분이 눈을 딴 곳으로 돌리고 배타적이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런 요소들. 그렇죠?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용문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용문고가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담임쌤과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담임쌤 꼰대예요. 담임쌤은 좀 힘이 없어요. 담임쌤은 생각보다 에너지가 넘치지 않아요. 담임쌤을 깨우세요. 담임쌤을 자극하세요.
담임쌤의 눈과 담임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분에게 뭔가를 제안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한 에너지와 적극성을 보인다면 여기 보이는 세 가지 요소들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타당성을 갖춘 채로 여러분들 기록되고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장할 겁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열쇠를 맞춰서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 지금 교실에서 23,000시간 혹은 15,000시간 동안에 그 시도를 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본인에서 찾으면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탓이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원인을 찾고 그걸 탐구하게 되면 내 발이 움직이고 내 눈이 같이 따라가죠. 그런 능동성이 이제 여러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업의 힘. 수업 내용을 얘기할 땐 와 하고 따라오다가 그죠? 활동하자, 제출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냥 여러분 자기 공부로 바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자, 여러분 그게 지혜롭지 않다는 얘기를 오늘 선생님이 충분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수업의 힘 그리고 서술의 힘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특은 항상 수시 종합의 넘버원입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림 그대로죠. 다시 4월에 이 봄 기운 속에 그죠? 막 그 벚꽃 향기가 막 창문을 타고 넘어오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스르르 잠이 듭니다. 너무 예쁘게 자, 그죠? 침 질질 흘리면서 그죠? 봄을 만끽하고 있는데 그죠? 자, 이 시간들 아까 말한 그대로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보낼 겁니까? 자, 수업은 살아있다. 쌤들이 살려야죠 라고 여러분이 말한다면 내가 살릴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용문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주제가 있고 발표가 있고 강연이 있고 실험이 있고 여러분이 탐구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수업과 동아리와 행사 속에 이렇게 갇혀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쌤 눈을 보세요.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죠? 싫다고요? 자,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시간의 활용들을 여러분 오랜 동안 누적하고 벽돌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1학년들, 2학년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 마지막 당부사항 가져와 봤습니다. 자, 35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자, 임장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임장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내용. 그래도 여러분은 선생님에게 얘기하고 싶겠죠. 그럼 선생님, 정시파라는 것 선생님 부정하는 거예요? 탄압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한다면 자, 다음과 같은 친구들은 정시파입니다. 자, 정시하세요. 첫 번째, 정시와 여러분 재학생과 재수생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역시 시간에 대한 집중력과 그리고 그 투자된 시간의 양이죠. 그죠? 재수생들은 위에 있는 이 빨간색을 이렇게 오랜 동안에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뭐 일정의 변화가 없죠. 그죠? 우리 재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중간고사 그러면 여러분 뭐죠? 학업을 빡 올렸다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또 뭐 PC방 갔다가 아니면 나에게 충분한 보상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들쑥날쑥의 시간이 나옵니다. 절대 총량이 안 나오는 거죠. 재수생을 이길 수가 없죠. 그죠? 재수생은 아무래도 어떤 그 경험적인 요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적 기반을 갖춘 채로 여러분 시간 절대 총량을 이렇게 극대화하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여러분이 재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말합니다. 재수를 여러분 필수로 하셔야 되나요? 재학생 때 충분히 그걸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뭐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시라고 선언하고 싶으면 재수생처럼 공부하세요. 시험이 끝나도 공부하세요. 리듬을 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수파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 이건 경험으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안 좋은데 정시파를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신이 3점인데 모의고사가 4.2가 나와요. 그런 친구들이 우리 학교 대부분입니다. 주로 플러스 1입니다. 내신보다 거의 대부분이 보면 선생님이 뭐 퍼센티지를 못 내겠는데 거의 90% 모의고사가 더 안 좋습니다. 뭐 용문이 원래 그래요. 일반고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뭐 지역성이기도 하고. 모의고사가 떨어지는데 자기 정시파래요. 왜 그런지 이유는 압니다.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뭐 있습니까? 더 높은 곳을 지향하는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막 나를 안아주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높은 곳을 지향하는 내가 진취적이고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죠? 일단 부모님이 좋아하죠. 나 너 인서울권 못 갈 줄 알았는데 네가 국승세를 외치는구나. 네가 그 중경외치를 간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구나. 사랑한다 하더라. 이렇게 간단 말이죠. 결론은 항상 보면 2월까지 대학생이 되기 바로 이전 2월까지 결론은 어떤 답변을 못 얻고
선생님 재수학원으로 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능동적이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재수생활 이렇게 가게 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내신 3점인데 모평 2점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모평이 현재 적어도 플러스 1 정도로 좋을 때 그렇게 외치세요. 내신이 5.5인데 내 모평이 4.5야.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그런 선언을 한다면 쌤은 지지합니다. 자, 물론 있죠. 저기 뭐 손드는 친구들이 있네. 너 맞아. 그치? 자, 하지만 그래도 쌤은 병행. 두 번째 팁. 선택 과목 강력한 히든 카드. 아직 1학년은 아직 선택 과목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때가 아니지만 2학년들은 지금 많은 걸 선택을 했죠. 올해 말 정도 되게 되면 2학년들은 3학년 것을, 또 1학년들은 2학년 것을 선택하게 되겠죠. 선택 과목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 얘기는 여러분들 앞으로 나올 쌤들이 얘기를 해줄 거라서 너무 길어서 얘기를 언급만 하는데요. 서울대 여러 전공 연계 교과 이수를 보더라도, 혹은 서울대가 제시한 강력한 선택 과목, 노란 색깔들 뭐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분 선택 과목의 그 선택 유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얘기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2학기 시작할 때 강연 속에 충분히 담길 겁니다. 너무 길어서 패스. 일단 메시지는 전공 과목 아니 선택 과목 주의하라. 목숨 걸고 신중하게 선택하라. 이 얘기. 마지막 4개. 오늘의 쌤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스스로 너무 빨리 기정 짓지 말게. 자, 그게 멋있는 게 아니란 얘기.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활동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그리고 멀티플레이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쌤이 여러분에게 정시와 그리고 교과를 부정한 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균형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삼각형에 있어서의 균형. 정시, 그 속에 들어있는 실제는 28%. 인서울을 지향하는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난 멀티다라고 선언하고 싶으면 재수생을 이겨낼 학업량을 만드세요. 리듬을 잃지 마세요. 나는 교과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면 교과 속의 서류까지 강점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 있어서의 설레이는 도전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메시지 2가지를 전달하며 마무리할게요. 쌤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부분도 보실 것이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실망과 기대, 이 2가지가 공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쌤이 여러분께 장담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놀라운 분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 쌤들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시면 다른 쌤에게 물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누가 장인이신지를 여쭤보세요. 그리고 발견했다면 그분과 대화하시고 히스토리를 만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소통의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관계자들의 늘 하는 얘기들, 숫자가 아니라 준비된 열정과 잠재력의 친구들을 뽑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숫자가 충족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열정과 잠재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어지게 될 합격의 사례들의 진지한 얘기들, 그리고 실제로 숫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시 이렇게 열정과 잠재력으로 넘어가야 될지에 관한 앞으로의 3번의 강의에 여러분의 집중이 오늘처럼, 그죠?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개념에서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면서 여러분들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자, 긴 시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운을 빕니다.